이번 정부 들어서 증시 제도 개편을 많이 하고 있죠. 주주우선 상법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사주 소각. 지금 이 주가에는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올 연간 수익률이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하루에 10% 올랐다 10% 떨어지는 이런 참 힘들죠. 저는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3월이 정말 중요한 달이다. 그래서 이 달에 어떻게 행동하고 2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수천억까지 부자를 한번 만나고 갔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왜 이 부자를 좋아하냐면요.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바꾼 분이에요. 여러분, 법인 최고 세율은 22%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50% 정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고등학생들 한 20명 뽑아가지고 나중에 대학 등록금을 주고요. 매달 용돈을 1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 4사람씩 뽑아가지고요. 5천만 원씩 상금을 줍니다. 참 돈을 아주 의미 있는 데 쓰는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저한테 하는 말이 말과 행동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 말을 오늘 갔다 오면서 많이 되새겼어요. 제가 말로 여러분한테 앞으로 투자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제가 어떻게 많이 맞추겠어요?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말로 해가지고 또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 서는 게 갈수록 참 두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3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과거에도 코스피가 급락한 적이 있었죠. 이런 때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변수하고 지금 가대평가됐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대평가됐어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증시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여러분이 신문에서 많이 보시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이란 전쟁하고 AI 거품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요. 2분기 자산 배분입니다. 제 결론은 2분기에는 수익보다는 이제 돈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2분기 후 특히 하반기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아침에 보내드렸는데요. 나라경제라는 KDI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올간지가 있어요. 이번에 코스피 5000 시대 특집을 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낙관적인 견해도 있고 저한테 좀 조심하라는 견해 한번 써달라 해서 써줬습니다. 사실 요새 저희 사촌들 친척들 카톡이 있는데요. 요새 보면은 그동안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이 최근에 주식 투자하고 있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좀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요. 어떻든 제가 이 칼럼에 쓴 거는 우리 코스피는 가대평가됐다. 그리고 미국의 AI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2분기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오늘 강의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이니까요.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될 때 하루에 1.6% 떨어졌고요. 9.1 테러 때도 12.02%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9.11 테러 때문이었어요. 제가 2000년 말에 주가 전망하면서 2001년
1년 9월에 주가 급락합니다. 그 뒤로 급등합니다. 이거 한번 맞췄더니 언론에서 저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코로나 죽고 떨어졌는데요. 예, 그저께 하루에 12.06%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낙폭으로는 일 낙폭으로는 912 텔에 거의 비슷하지만은 소수 독재 자리까지 보면 최대였거든요. 또 오늘 코스닥이 14% 올라가지고 상승률로 보면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만큼 증권시장이 불안하다. 예, 그리고 이후로 어떤 경우는 회복됐고 어떤 경우는 회복 못되고 떨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그 선행지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충격이 있더라도 선행지수가 증가하면 코스피 오릅니다. 물론 코스피하고 선행지수는 같은 방향이에요. 선행지수 안에 코스피도 들어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경기 흐름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데이터처에서 어제 1월 선행지수를 발표했는데 1월까지 올라왔어요. 아마 2월까지 조금 더 지연되면 3월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게 빠르면 3월, 늦어도 2분기 초반에 정점을 치고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네, 코스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 경기가 어떻느냐, 네, 그게 경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걸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가 우리 경제를 보는 것 눈이에요. 블룸버그가 여러 전문가들 물어봐가지고요. 네. 중간값을 제시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가 1.0% 성장했는데 올해 2.0, 내년에 1.9.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잘해야지 이제 2%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2% 성장하면 우리 경제가 잘한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우리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요. 네. 작년부터 앞으로 5년 정도 1.8%입니다. 성장 능력이. 그러니까 2% 성장하면은 우리 경제가 정말 잘한 성장이다. 예, 그렇게 저성장 국면에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불안한데요. 시간이 갈수록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그 선행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죠.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주는 지표거든요. 사실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한테 주식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지수가 오릅니다. 예, 그리고 2024년 12월에 약간 그 추천거리였습니다만은 이때 그저 뭐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이때 또 적극적으로 제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선행지수는 계속 오르는데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어떻습니까? 선행지수가 오르면 뒤따라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올리고 경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괴리가 커지고 있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선행지수에는 코스피가 들어가요. 동행지수에는 금융지표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금융, 코스피하고 실물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코스피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괴리가 너무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빠르면 3월, 늦어도 2분기부터는 제가 예측해 보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제가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늘 매일매일 장단기 금리차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2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축소되고 있어요. 앞으로 선행지수가 꺾일 것이다. 주가 꺾일 것이다. 그게 장단기 금리차가 미리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격차가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격차가 확대될 때 코스피도 올랐었죠. 물론 선행지수가 오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확대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없고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행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동행지수는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거예요.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축소되면서 빠르면은 3월일 수도 있고요. 늦으면은
2분기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달이 정말 그 중요한 달이다. 그래서 올 이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올 연간 수익률이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정시 제도 개편을 많이 하고 있죠. 주주우선 상법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이제 남은 게 하나 남았거든요. 배당세, 상속세. 이것 때문에 우리 상속세가 굉장히 높으니까 특히 그 중소기업 사장 이런 분들이 상속을 못 해주겠다는 거죠. 주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상속세가 더 올라가니까요. 주가를 의무적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방지법이라고 요새 좀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조만간 법안이 나올 거예요. 그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건 나오면 저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주가에는 자사주 소가까지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그 영향만 지나가면은 이 가대평가 정도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익의 실전투자교실 봄학기는 고정 댓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극명해질 겁니다. 기존의 틀을 가감 있게 봄학기 수업을 통해 실전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실전투자교실 봄학기 12주 과정 중 6주는 제가 직접 각 분야 현직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하고요. 2026년 국내 유망 섹터와 섹터별 주도주들을 함께 학습하려 합니다. 봄학기는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조합해 저평가 가치주를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학습 기업의 전망이 거시경제 조건에 정말 부합하는지 제가 직접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유망 섹터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학습한 후에 산업 및 학습 기업 비중을 조절하여 실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봄학기부터는 오프라인, 온라인 반 구별이 사라집니다. 누구나 현장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오랜 꿈인 금융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강료를 책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